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8강에 걸쳐가지고 선형대수 기말 특강을 하게 된 임계수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선형대수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선형대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는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주로 4개 챕터를 선형대수 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벡터 공간에 관한 내용을 2강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선형사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적 공간과 직교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유값과 대각화라고 하는 부분에 걸쳐가지고 각각 2강씩 총 8강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거나 뭐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하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각 챕터에 대한 요약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주로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에서는 여러분들 자료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그 자료에 벡터 공간의 1강, 1장 벡터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단원별 정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1장 벡터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섹션을 2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섹션 1.1이 정의하고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벡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 10개로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들 간략하게 읽어보면은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 그 다음에 행렬, n×n 매트릭스에 대한 영공간하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영공간 널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커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있고, 세 번째 1차 결합하고 1차 종속,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벡터 공간의 차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벡터 공간의 직합. 이 부분은 보통 선형대수 책에서 그렇게 뭐 간략하게 다루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좌표 벡터, 좌표 행렬, 코디네이트 벡터, 코디네이트 매트릭스에 관한 내용들 얘기를 하고, 8번째 n×n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행렬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행으로만 따로 띄고 열로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벡터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구성되어진 벡터 공간을 각각 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행공간이라고 그러고,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열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번째는 그렇게 구성되어진 행공간과 열공간이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 벡터 공간은 차원을 갖게 돼요. 그런 행공간과 차원을 갖게 되는 행공간과 열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행계수, 열계수라고 합니다. 랭크라고 얘기를 해요. 랭크라고. 일반적으로 행렬 A의 행공간과 열공간의 차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아까 두 번째 행렬 A의 영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벡터 공간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벡터 공간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문제에 표출되어지고 질문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에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선형대수 책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뭐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학교 올라오면은 뭐 정리 이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시어렘이나 뭐 컬러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11개를 써놨어요. 제가 거기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 11개의 내용들은 뭐 세부적으로는 뭐 더 많은 것들이 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7번 정도 보면은 7번에 보면 벡터 공간 V의 차원이 K일 때 V에 대해 다음 사실이 성립한다라는 거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벡터 공간 V에 있는 K 플러스 1개 이상의 벡터는 1차 종속이다. 차원보다 더 넘어가는 벡터가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 그건 1차 종속이다. 그 다음에 V에 있는 두 번째 V에 있는 K개 미만의 벡터는 V를 생성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 공간 V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끄집어냈을 때 차원이 K이기 때문에 K보다 작은 K-1개의 벡터를 가지고는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다 표현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세 번째 V에 있는 K개의 1차 독립인 벡터는 V의 기저를 이룬다. 핵심적인 성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V를 생성하는 K개의 벡터는 V의 기저이다. 그러니까 이 7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는 하나지만 내용이 4개로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중요한 것 쭉 읽어보시다가 11번째 보면은 거기에 랭크 세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했던 행공간과 그 다음에 그 뭐 열공간, 그 다음에 영공간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이 랭크 세어렘은 그러니까 행렬 A가 n by n 매트릭스 행의 수가 m개고 열의 수가 n개인 행렬일 때 A가 그것의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열의 수하고 같다라는 것이 이 랭크 세어렘입니다. 이 개수 정리인데 이거는 선형대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AX는 B라고 하는 행렬 방정식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 방정식 AX는 B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 랭크 세어렘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3강과 4강에서 다루게 될 선형사상에서도 이 랭크 세어렘하고 같은 정리의 세어렘이 있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뭐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2개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선형대수 책들에 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뭐 설령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때로는 뭐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에 이제 대학에서 기출됐던 기출 문제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라간 자료에 제1강 그 자료 보시면은 선형대수의 기말특강 자료 해가지고 벡터 공간 되어 있는 3페이지 보시면은 그 벡터 공간 관련 기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문제가 총 8개의 문제인데 그 더 개수를 따지면 더 많겠죠. 더 많은데 벡터 공간과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또는 뭐 다른 부분 분야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꼭 걸쳐 있다라고 이렇게 속해만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벡터 공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은